자,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난, 쇼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거는 한자 그대로 뜯어 보시면 됩니다. 난, 어렵다란 뜻이죠. 쇼, 받다, 받아들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난쇼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풀어서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난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하냐면 형용사로 사용을 하고 참을 수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참을 수 없다라는 뜻이 이제 괴롭다라는 뜻으로 파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는 이제 좀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약간 뭔가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견디기 힘들다라는 뜻으로까지 파생이 가능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뭐 결과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과정이라든지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들을 다 해석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어려운 상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형용사니까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모습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건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걸 어떻게 모습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상태에 대한 설명이고, 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요 기본적인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하고 뜻을 갖다 끼워 맞추면 되겠죠. 자, 뭐 오늘 나온 단어는 뭐 이렇게 난쇼 하나, 새로 나온 단어로는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一个冬天的星期日, 어떤 겨울의 싱치를, 일요일이죠. 그래서 어느 겨울 일요일에 시하죠. 大雪.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항상 제가 따로 또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죠. 어떤 동사 뒤에 이 절을 사용을 하면 대개 그 동작의 진행을 이야기를 한다. 영어로 하면 이제 뭐뭐 ing가 되겠죠. 그래서 시야죠. 내리고 있는 거죠. 뭐가? 따시 눈이. 근데 그 눈도 큰 눈이. 한마디에서 눈이 많이 오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눈이 많이 오고 있었다. 我得了重感冒难受极了. 나는 得了 얻었단 얘기죠. 무엇을? 重感冒 감기인데 쫑이 붙었죠. 여기서 이제 쫑은 작게 써야겠다. 쫑은 어떤 상태가 심각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감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감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우리나라 말에 사용하는 단어로 대입을 해보자면 뭐 독감 정도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걸리는 감기 중에서도 좀 심하게 걸린 감기니까 뭐 독감 아니면 뭐 몸살 감기 뭐 그런 정도의 감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독감에 걸려서 난쇼 질러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혹은 여기서 이제 괴롭다란 뜻이 들어갈 수 있겠죠. 감기에 걸렸으니까. 난쇼, 질러. 근데 그 뒤에 질러가 붙었죠. 굉장히 상태가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 질러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오랜만에 나왔는데 보통 형용사 뒤에 이 질러를 사용을 해서 그 상태가 극심함을 극도에 달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난쇼, 질러. 이 괴로운 상태가 완전 극에 달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독감에 걸려서 너무 괴로웠다. 혹은 이 단어는 독감이랑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나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서 라고 해석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니까. 다음 란얼. 자, 란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란얼 같은 경우는 반전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역접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란얼이란 단어는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렇지만 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요. 접속사죠. 란얼. 그렇지만 주로 슈미엔이 글에 사용을 하는 단어고 일상 회화에서는 란얼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란얼 看见孩子为我准备好的书包和那期待的目光。 자, 여기서 이제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칸젠 일단 뭘 봤단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이 문장의 끝에 들어가는 그 동작일 테고 뒤에부터 보면 되겠죠. 하이즈 아이가 웨이워 나를 위해서 준베이 하우더 여기서 이제 준베이랑 하우더를 이제 붙여서 봐야 돼요. 이게 잘못 보면 준베이 하우더 슈바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중국어에는 띄어쓰기가 없지만 그걸 이제 이해를 하려면 띄어서 볼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들어서 준베이 하우더 슈바오라고 하면 준비가 다 된 책가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준베이 하우더 슈바오 하면 준비를 하는 거죠. 뭐를? 좋은 책가방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지만 띄어서 봐야 돼요. 이 단어들의 사이사이를 띄어서 잘 판단을 하고 잘 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준비 好的 书包和 자, 여기서 이제 이 준비가 다 된 여기서 하오는 한마디로 결과보호의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결과를 나타내는 준비 하오 준비가 다 됐다. 결과보호의 의미로 사용을 한 하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준비해 놓은 슈퍼 책가방과 나 그 치다이 여기서 이제 치다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기대하다라는 뜻의 단어고 그래서 그 기대에 찬 무광 눈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가방과 기대에 찬 무광 눈빛을 이제 아이가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엄마가 또 학교를 갔다 오면 또 나에게 학교에서 배운 걸 또 가르쳐 주고 자기는 이제 그게 재밌으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런 이제 눈빛이 나온 거겠죠. 그래서 그 기대에 찬 눈빛을 칸젠 보고
이제 뒤에는 생략이 돼 있는 거죠. 앞에서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아픈 상태를 이야기한 걸 이제 생략을 한 거죠. 그 눈빛을 보고 我便又爬起来到学校去了. 나는 变. 자, 여기서 变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은 뜻이 있냐면 基와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곧, 바로, 뭐 즉시라는 뜻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찌우와 같은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바로 요 또 파치라이 파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파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사람이 어떤 언덕이나 산을 사람이 이렇게 기어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해 놓은 게 이 파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원래 기본 뜻은 이제 기어가다, 뭐 아니면 오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를 사용하냐면 방향성이 나오는 거죠. 기어가든 기어 올라가든 이 그림을 봤을 때 사람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이 파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 파라는 단어의 또 다른 뜻으로는 이제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어나다. 그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라는 단어는 일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파치라이 일어선 거죠. 바로 일어나서 到学校去了 학교로 간 거죠. 그래서 나는 바로 일어나 학교로 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쭉 봤고,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나온 내용은 엄마가 이제 겨울에 주말마다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니까 학교를 가야 되는데 눈도 많이 오고 자기가 굉장히 심한 감기에도 걸려서 굉장히 지금 괴로운 상태를 설명하는 내용이었고, 그런데도 아이가 자신을 위해서, 굳이 자신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한 것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 이상한 그런 본인을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겠죠. 엄마가 나 대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미안해서 최소한 책가방 준비 정도는 본인이 해준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아이가 이 책가방을 준비해주고 그리고 또 그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니까 거기에 또 힘을 얻어서 학교를 갔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온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겨울 일요일에 눈이 많이 오고 있었다. 나는 독감에 걸려서 심한 감기에 걸려서 너무 괴로웠다. 一个冬天的星期日，下着大雪，我得了重感冒，难受极了。一个冬天的星期日，下着大雪，我得了重感冒，难受极了。
그렇지만 아이가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책가방과 기대에 찬 눈빛을 보고 나는 바로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 然而看见孩子为我准备好的书包和那期待的目光，我便又爬起来到学校去了。然而看见孩子为我准备好的书包和那期待的目光，我便又爬起来到学校去了。네, 오늘 중국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